이번 영상에서는 얼리얼 엔진의 게임 모드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리얼 엔진에는 게임 모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기본 규칙과 게임의 흐름을 관리하는 클래스가 바로 게임 모드 클래스이고요. 이제 각 레벨 고유한 규칙을 부여하고 게임 내 액터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전반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게임 모드의 역할이고요. 게임 모드는 얼리얼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게임의 전반적인 구조를 결정한다는데 게임이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는지,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어떤 캐릭터로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게임 모드입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에서의 기본 규칙이란 뭐냐면 플레이어 관리, 최대 플레이어 수를 설정하고 뭐 플레이어 스폰 위치와 방식 등을 방식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본 클래스 설정인데 사용할 그 디폴트 폰이랑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클래스를 설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게임의 구조적인 기본 동작이라고 합니다. 게임 모드에서의 주요 역할입니다. 기본 폰 클래스 설정이 있고 이것은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 플레이어가 조종할 폰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 정의가 있는데 어떤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플레이어를 제어할지를 결정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란 플레이어의 입력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서 폰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스테이트 클래스 정의가 있는데 어떤 게임 스테이트를 사용할 건지 결정합니다. 게임 스테이트는 이제 현재 게임의 상태를 추적하는 클래스입니다. 뭐 게임의 진행 시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스테이트 클래스 정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스테이트란 각 플레이어의 상태 정보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HUD 클래스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HUD 클래스를 사용할 건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란 이제 플레이어의 입력을 받아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클래스입니다. 입력 쟁제 뭐 예를 들어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이런 것들로 이제 입력받은 명령을 게임 내 오브젝트에 전달하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플레이어 컨트롤러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력 처리, 폰 제어, UI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인데 입력 처리는 플레이어가 입력하는 입력 장치의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폰 제어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특정 폰을 수요하고 그 폰을 제어하는 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UI와 상호작용은 게임 내 메뉴, HD와 같은 요소와 상호작용 같은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소유, 뭐 빙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게임 내 특정 폰을 제어하도록 소유하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특정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이유는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폰을 프로세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하나의 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바꾸거나 탈 것에 삽성할 경우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새로운 폰을 프로세스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반대 개념으로는 언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있던 배치된 액터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일단 게임 모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어떤 게임 모드가 프로젝트의 기본 게임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왼쪽에 맵앤 모드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디폴트 모델 저희 3인칭 템플릿으로 서드 퍼슨 템플릿으로 게임을 만드셨으면 이제 디폴트 게임 모드에 BP 서드 퍼슨 게임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롭다운 메뉴로 내려보면 이렇게 게임 모드와 게임 모드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게임 모드 클래스입니다. 게임 모드 클래스는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게임 모드 베이스는 요 게임 모드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한 게임 규칙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수준에서는 게임 모드 클래스는 아니고 게임 모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앞선 자료에서 레벨마다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오른쪽에 디폴트 원래 월드 세팅이라는 탭이 있어야 되는데 월드 세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신다면은 이 오른쪽에서 세팅을 누르시고 게임 전용 세팅에서 월드 세팅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탭에서 게임 모드 메뉴에서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소드 퍼슨 템플릿을 그대로 두셨으면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BP 서드 퍼슨 게임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아래쪽 보시면은 게임 모드에서 제공하는 게임 모드의 역할이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선택된 게임 모드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폴트 폰 클래스 어떤 폰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우스를 보시면 VP 서드 퍼슨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HUD 클래스가 있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컨텐츠 폴더에서 그것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컨트롤러 밑에 게임 모드 베이스라는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게임 모드 베이스는 플레이어 중인 게임 그 규칙, 독점 방식, 그 외 게임 타입의 다른 요소를 정의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클래스는 게임 모드가 아니고 게임 모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모든 클래스에서 게임 모드로 검색하시면 게임 모드 베이스 자식 클래스에 게임 모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 베이스에 모두 추가되었다고 하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는 게임 모드 베이스를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bp 게임 모드로 하고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열어보시면은 디테일 패널에 아까 월드 세팅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메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다른 거 보시면 다른 것들은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와 디폴트 폰 클래스 이 두 개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기본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클래스로 되어 있고 디폴트 폰 클래스도 이제 디폴트 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래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폴더 아이콘을 누르셔도 이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C++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나 어떤 폰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디폴트 폰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드 퍼슨 게임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은 디폴트 클래스가 서드 퍼슨이 이렇게 되고요. 서드 퍼슨 폴더에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서 PP 서드 퍼슨 캐릭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뒤에 테스트를 붙여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를 여성형 캐릭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성형이니까 저희 남성형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성형이면 남성형으로 바꿔주시고 남성형이면 여성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컴파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두 가지 종류의 캐릭터를 가지게 되고 다시 BP 게임 모드로 들어가서 디폴트 폰 클래스를 BP 서드 퍼슨 캐릭터 테스트 저희가 만들었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장하면 월드 세팅 탭에서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에 BP 게임 모드를 선택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플레이어 스타트 위치에서 BP 서드 퍼슨 저희 여성형 캐릭터가 스폰이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임 모드가 적용돼서 3인칭 모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방금은 이 게임 모드를 통해서 자유로운 시점을 보게 되는데 게임 모드가 아니고 BP 게임 모드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저 남성형 캐릭터 이 남성형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클래스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작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모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모드에 베이비 서드 퍼슨 캐릭터 테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테스트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드 퍼슨 템플릿의 비긴 플레이 이벤트 노드를 보시면 컨트롤러를 가져와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캐스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항변환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변수로 승격을 만들어서 변수를 만드셨으면은 여기 비서드 퍼슨 캐릭터 테스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담아주고 변수 이름을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수정해 줬습니다. 어떤 키를 눌렀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다른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아니고 다른 플레이어 캐릭터를 포제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디버그 키1 노드를 선택하셔서 이 프레스드 1키를 눌렀을 때 소유가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빈 곳을 클릭하시고 처음 사용해보는 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액터 그리고 클래스 요 노드를 만듭니다. 이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레벨에 배치된 해당 액터 클래스를 가진 액터를 이제 리턴 밸류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DP 서드 퍼슨 캐릭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서드 퍼슨 캐릭터 액터 클래스에 넣어주고 프레스드 실행핀을 연결합니다. 그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왼쪽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get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핀을 꺼내서 포제스 노드를 만듭니다. 이 함수는 이 해당 연결된 폰에 뭐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포제스를 하도록 해줍니다. 실행핀 연결해주고 리턴 밸류를 핀을 끊어서 인폰 핀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BP third person 캐릭터로 돌아가서 이벤트 그래프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포제스 검색하시면 이제 이벤트 포제스들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벤트 포제스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이 BP 서드 퍼슨 캐릭터를 포제스하는 순간에 이벤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현재 액터가 어떤 플레이어 컨트롤러인지 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소유가 됐을 때 플레이어 컨트롤러 이름을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호출하도록. 네. 해당 컨트롤러가 요 바뀌었을 때, 포제스 했을 때 어떤 컨트롤러인지 어떤 플레이어 컨트롤러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컴파일 하시고 아까 전에 했던 것도 컴파일하고 이제 1번 키를 누르면은 소유권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BP 서드 퍼슨 캐릭터를 배치해 놓고 그리고 저희 게임 모드는 BP 게임 모드이기 때문에 디폴트 폰 클래스는 서드 퍼슨 캐릭터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남성형 캐릭터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1번 키를 눌러보면 왼쪽 위에 보시면은 플레이어 컨트롤러 0번이라고 뜨시면서 여성형 캐릭터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하나의 포원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포제스라는 개념에 의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게임 모드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얼리얼에서 제공하는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얼 엔진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입력 시스템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리 잡은 입력 시스템으로 이넨스 인풋 시스템,
Nested Input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단순한 입력 처리 방식을 확장한 시스템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등의 입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네스드 인풋 시스템의 3요소로는 인풋 액션, 인풋 매핑 컨텍스트,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풋 이네스 인풋 시스템의 구성 방금 말드렸던 세 가지 중 하나 그 인풋 액션은 특정 입력 이벤트를 정의하고 그리고 입력 장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션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풋 매핑 컨텍트는 특정 인풋 액션과 실제 입력 장치의 매핑을 정의합니다. 인풋 액션을 실제 입력 장치의 특정 버튼이나 축에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특정 인풋 액션이 트리거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게임 내의 행동을 제어하도록 합니다. 인풋 액션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 액션의 요소로는 구체적인 입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행동 자체를 정의합니다. 추상화하고요. 어떤 입력 장치를 사용하였는지, 어떤 키를 눌렀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입력,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디지털 입력은 이진 동작, 아날로그 입력은 축 같은 값이고, 축 값이나 아날로그 스택입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기반 처리입니다. 이벤트 기반 처리는 입력에 따른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프레스드, 릴리즈드, 온고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리거와 모디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풋 매핑 컨텍트의 역할은 인풋 매핑 컨텍스트의 역할은 게임 내에서의 입력과 액션 간의 매핑을 관리합니다. 인풋 액션에 어떤 키나 버튼이 매핑되는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와 모디파이어 설정 가능하고 세 번째 컨텍스트 기반의 입력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의 인풋 액션에 여러 가지 입력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풋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이벤트가 있고 디버그 키가 있습니다. 키보드 이벤트는 키보드 입력에 의한 이벤트를 말하는 거고 그 디버그 키는 디버깅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스타트에 대해서 스타트 프로젝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배치된 다른 액터들이 있으면 모두 제거해 주시고 저번에 이것도 제거해 주시고 레벨에 그리고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뭐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가 없다면 여기에 여기서 퀵스타트 메뉴에서 기본에서 플레이어 스타트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있으니까 우선 인풋 액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새 폴더를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인풋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폴더를 열고 클릭하고 입력에
인풋 액션, 입력 액션 IA 무브먼트로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주면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값 타입, 트리거, 모디파이가 됐습니다.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풋 액션을 설정할 때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것이 디지털 입력을 해줄 것인지 아날로그 입력을 해줄 것인지 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값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 타입의 드롭다운을 보면은 디지털과 액시스 1, 2, 3가 있습니다. 디지털 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시스 1, 2, 3라고 하는 값이 이제 아날로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IA 무브먼트의 의도는 이 WASD 키로 캐릭터를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움직여야 하는 이제 2차원 공간에서 활동을 정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액시스 2D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래쪽에 보시면 트리거와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추가해주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엘리먼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인덱스가 추가되고 드롭다운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트리거 설정을 통해서 인풋 액션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콤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킹 오브 카이터나 철권 같은 거에서 커맨드가 필요한 인풋 버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트리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트리거를 제거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같은 방식으로 모디파이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 보시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인풋 액션의 값을 조작해 줄 수 있는 여러 모디파이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데드존, 밑에 데드존 스위치 입력 체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드존은 이제 게임패드에서 스틱 값을 받을 때 아주 작은 이제 범위로 움직였을 때는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입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부정 이것은 입력된 값을 반전시키는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입력측 값은 입력을 발생시킨 값은 X축인데 Y축으로 값을 틀어주는 모디파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이따가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설정해 주지 않겠습니다. 모디파이어를 다 제거해 주시고 저장하고 파일 닫겠습니다. 파일을 복사해서 이름을 look around라고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우스의 이동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마우스 이동은 앞뒤, 좌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액시스 2D로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이동을 앞뒤 그리고 좌우로 나눠서 두 개의 인풋 액션을 만들고 싶으시면 액시스 2D가 아니고 액시스 1D로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D로 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2D로 해주시면은 인풋 액션 파일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입력을 받기 위해 인풋 액션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명이 태그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이것은 키보드 입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밸류 탭을 디지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파일 닫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인 인풋 액션을 전부 만들어줬고, 그리고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것을 우클릭하고 입력에서 입력 매핑 컨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파일 이름을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매핑 컨텍스트의 이름은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인풋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항목을 추가해 주시고,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인풋 액션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것은 아예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아예 무브먼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인풋 액션이 할당이 되면 이제 아래쪽에 키보드 아이콘과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풋 액션의 키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아예 무브먼트는 WASD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버튼을 4개를 추가해 주시고, 할당해 주는 방법은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 입력을 하시면 그 입력이 해당 인풋 액션에 할당이 됩니다. D를 입력하면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 D가 할당이 되고요. 키보드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도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검색하시면 한글로 검색해요. 마우스 한글로 검색해요. 저는 나옵니다. 영어로 되신 분은 영어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한글로 되어 있어서 마우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패드도 아마 한글로 되어 있을 거라 게임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키보드 입력은 이제 간단하게 버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으로 하는 게 쉽게 할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DA, WS를 차례대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아예 무브먼트에 WASD가 전부 할당이 됐지만, 이 상태는 이제 리턴 밸류가 WASD를 키를 눌렀을 때 전부 같은 값을 출력이 됩니다. WASD를 모두 누르더라도 각각 누르더라도 계속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X축에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를 가장 위쪽으로 준 것이고, 그래서 아예 무브먼트 인풋 액션에서 키보드에서 D키를 눌렀을 때 X축으로 1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A를 눌렀을 때 X축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디파이어가 들어가 됩니다.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부정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촉은 그대로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A키를 할당하게 된 것입니다. W키를 입력했을 때는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디파이어를 소유주 입력 측값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키를 눌렀을 때는 축도 틀어줘야 되고 W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2개 추가해서 소유줄과 부정 이 2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WASD 키 기반의 인풋 액션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마우스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타이핑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셔서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이제 IOA 루어라운드 인풋 액션 입력 액션을 추가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드롭다운 메뉴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검색하겠습니다. 2D 엑시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XY 2D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트리거나 모디파이어 설정을 해주실 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타입의 인풋 액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II 어택이라는 인풋 액션을 만들었었고 트리거를 내려서 F키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트리를 전부 축소해 주시고 저장하고 파일을 닫겠습니다. 인풋맨픽 컨텍스트를 통해서 인풋 액션과 입력 장치의 키와 버튼들을 전부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서드 퍼슨에 들어가서 블루프린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드 퍼슨 캐릭터를 열어주시고 안에 코드들을 처음부터 할 거기 때문에 전부 작성해서 제거해 주시고 제거되시면 빈컷에서 우클릭해서 비긴 플레이 이벤트 노드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빈 곳에 한 번 더 우클릭해서 get 컨트롤러 노드로 만듭니다. 핀을 끌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형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핀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 핀을 끌어서 서브 시스템으로 검색하면 Enhanced Input Local Player Sub System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핀을 끌어서 Add Mapping 컨텍스트 노드를 만듭니다. 실행핀 연결하고 저희가 만든 IMC 스타트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BP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클릭을 해서 저희가 만든 무브먼트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이에 있는 을 통해서 추가해 주시고 모드를 확장해 보면은 이제 입력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행 핀들을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트리거드는 키보드를 예를 들자면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매 틱마다 이 실행 핀이 계속 실행됩니다. 그리고 스타티드 핀은 계속 누르고 있더라도 처음에 누른 딱 한 번만 실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온고잉도 트리거드와 비슷한데 이것은 인풋 액션에서 트리거를 프레스 앤 홀드로 설정해 주셔야 온고잉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캔슬드는 입력이 유지되는 중에 취소될 때 실행되는 실행핀이고 컴플리티드는 키보드 키를 누르고 있다가 떼는 순간에 실행하게 됩니다. 인풋 액션이나 인풋 콘텍스트에서 어떤 트리거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면 트리거드와 스타티드 그리고 컴플리티드 세 가지에 의해서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눌렀을 때 액션 밸류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예 무브먼트 인풋 액션은
이제 X2D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액션 밸류 타입이 벡터 2D 스트럭처로 확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핀 우클릭해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X축 밸류와 Y축 밸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WSD를 키를 눌렀을 때 액션 밸류에서 어떤 값이 나온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티드에서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만들고 빈 곳을 클릭해서 포맷 텍스트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리저트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 연결하고 포맷 텍스트에는 액션 밸류 X의 값과 Y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작성하겠습니다. 밸류 바로의 X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쥐표하고 Y 밸류 빈가로에 Y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고 액션 밸류 X는 X에 넣어주고 Y는 Y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레벨로 돌아가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월드 세팅 탭에서 디폴트 폰 클래스가 저희가 설정한 DB certain person 캐릭터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저희나 저번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캐릭터를 바꿔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한 상태에서 D부터 눌러보겠습니다. D를 누르면 X 밸류가 1이 추가되고 내비게이트 모디파이어를 줬던 A키를 눌러보면 X 밸류에서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줄 모디파이어를 썼던 W를 입력해보면 Y 밸류에 1이 출력되고 세이줄과 내비게이트 모디파이어 반전을 줬던 S키를 눌러보면 Y 밸류에서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키보드 입력을 쓸 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아예 무브먼트에서 하는 값들을 확인해 보고요. 다음은 아예 로그어라운드에서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로그어라운드, 네스트, 인풋 액션 요 노드를 이렇게 저희는 비슷하게 쓰니까 복사해서 트리거드 이번에 트리거드하고 액션 밸류를 분할하고 X와 Y를 각각 연결해 주겠습니다. 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앞쪽으로 밀면 Y 밸류가 플러스 값으로 나누고 마우스를 뒤쪽으로 당겨 보면은 Y 밸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X 밸류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X 밸류가 마이너스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아예 로그라운드 입력과 아예 무브먼트 입력이 전부 X2D였지만 이제 IA 로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이동 입력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플루 타입의 값을 받아올 수 있고요. 이동의 수준을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고 키보드 입력은 X2D였지만 눌렀다 뗐다 하는 불륜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0과 1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입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A 어택 이벤트를 만들어서 노드를 확장하고 이쪽에 있는 프린트 스트링 노드는 복사해서 스타티드 핀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A 어택 이벤트 노드에는 액션 밸류가 불리언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인풋 액션을 디지털 불로 설정했기 때문에 액션 밸류가 불리언 타입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액션 밸류 연결해서 액션 밸류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 연결하고 컴파일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로 들어가서 실행한 다음에 키보드에 F키를 눌러보겠습니다. F키를 누르면 툴가 출력됩니다. IA 어택 인풋 액션에 할당된 키를 누르면 이제 액션 밸류가 true가 되게 됩니다. true가 출력되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의 입력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이동시키려면 이런 값들을 받아서 조작할 수 있는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입력에 의해서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게 얼리어 엔진에서 제공하는 이네스 인풋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뤄본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입력 시스템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시고 코드 키보드 이벤트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숫자 1을 누르면 프레스와 릴리즈드가 나오는 실행핀이 나오고요. 그래서 1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고, 다시 키를 놓으면은 릴리지드 실행핀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임을 개발하실 때 이 노드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게임들에 보통 있는 옵션 메뉴에 키보드 키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넨스드 인풋 액션 인풋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그 키 인풋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버그 키로 입력을 해보시면 키보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디버깅을 위한 키보드 키 입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버그 키 9를 선택하고 키보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키를 눌렀을 때는 프레스드 실행핀이 실행되고, 키를 뗐을 때 릴리즈드 실행핀이 실행되게 됩니다. 디버그 이벤트는 어떤 기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발생시켜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키 입력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만든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버그 키 노드를 사용하시면 디버깅을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드 아래 보시면 개발 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패키징을 하시면 이 굴을 누르더라도 이 뒤에 연결된 기능들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얼리어 엔진에서 제공하는 입력 시스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